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오전에 미리 좀 챙겨볼 만한, 오늘 이슈가 될 만한 이런 테마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곡물 가격이 만만찮게 오르죠. 지금도 보면 이제 국제곡물 등 물가 상승 조짐이 있고요. 2월 세계식량 가격지수가 전년비 16.7%. 자, 국제곡물가 급등세, 사료업계 발등의 불. 자, 이렇게 지금 국제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제곡물 가격 상승의 수혜가 되는 관련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참 특이한 건 이 사료 관련주는 사실 거꾸로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도 그게 아니고 거꾸로 사료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농업 관련주와 사료 관련주에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줘서 사실 이틀 정도 눌림목을 주긴 했는데, 눌림목에서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그 예전에 아주 최고점을 맞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게 이때가 15년도 7월 달인데, 자, 이 자리를 21년도 3월 달에 고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순간 발빠른 단타를 잘 하신 분이나, 자, 이렇게 빠른 대응이 아니시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만약에 매수하고 싶으면 이렇게 5일선 기준 빨리 매수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손절할 수 있는, 자,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아스아텍 대동공업 조비 경롱일인데요. 자, 아스아텍을 볼게요. 아스아텍을 보면, 자, 농기계 관련주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바닥 탈출형이긴 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중바닥 그려놓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했죠. 작년 9월달부터 고점 찍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1월달에 이제 좀 급등이 시현됐는데, 다시 이렇게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이런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완벽하게 5선 회복해줬어요. 즉 정배열 초기가 되는데, 자, 5선이 이쁘게 안착만 해주면 자,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시장이 좋을 때 음봉 맞고 떨어지는 게 추측하긴 한데, 이 친구 조정 더 받고 20선까지 밀리면 자, 조금 더 한번 매수해보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예전에 조용하던 거래량수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날 이틀간 크게 상승했는데 8%, 이날 9%, 한 17%까지 올라갔다가 깊은 조정을 받고 다시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있죠. 한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근데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 이 평균 거래량은 이때보다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튈 수는 있는데 바로 안 튀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대동공업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대동공업이 조금 더 핫하고 좋아 보인다고 그랬죠. 조금 더 시장이 더 빠르고, 이렇게 보시면, 순간순간 끼가 좀 있어요. 끼가 있는 종목인데, 2월 5일도 한 16%라고, 2월 23일도 한 12%, 물론 긴 꼬리를 달았지만, 저렇게 이제 긴 꼬리를 달았을 때, 자, 위치가 월봉에 아주 높은 위치는 아니고요. 단지, 조금 이렇게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때가 18년도 4월 달인데, 18년도 4월 달에 이렇게 형성된 이 매물대, 여기를 자꾸 맞고 떨어지는 거죠. 20년도 7월 달에 여기를 맞고 떨어졌고, 저번에 돌파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도 돌파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금요일장에서 21선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21선 근처에서 잘 매수해놓고, 자, 꾸준히 좀 모아가면, 한 번쯤, 이렇게 조용하던 거래량수 이렇게 대량 거래가 자꾸 들어오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삐죽삐죽 손는 쓸데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한두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 조비하고 경농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 조비하고 경농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조비 같은 경우에 뭐 눌림목 주고 있긴 한데, 조금 이제 이 조비나 경농이 끼가 있는 게, 사실 끼 있는 종목들이 급상승이나 크게 상승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그동안 이렇게 조용하던,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용하던 주식이 언젠가 거래량이 계속 실리고 있죠. 또 평균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 있죠. 그러면서 1월 29일 날 한번 상한가 근처까지 23% 갔다 급등에다 떨어지고, 자, 2월 24일 꼬리 달고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죠. 월봉의 차트를 보시면 이 꼬리 다는 지점이 이렇게 월봉이 높은 데가 아니라 이제 5개월 선을 기준으로 이쪽에는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저점이 5개월 선을 잘 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계획을 짤 때는 항상 5개월 선 이탈 여부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5개월 선의 가격이 19,800원인데 지금 19,000원대로 이탈하면 위험해지니까 그 19,000원대는 꼭 체킹하시고요. 아직 사실 5주선을 회복해 주는 게 제일 좋았는데 아직 5주선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급등하는 데까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일봉에서 만약에 이전 저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시면 2월 4일 날 형성된 5일선의 변곡점이 있어요. 주식과 상승을 하락하면서 이 둥그런 언덕 같은 게 생기는데 이 자리는 중요한 지지선이 돼요. 그래서 1월 29일 날 급등했다가 조금 조정받고 다시 2월 5일부터 큰 상승을 했는데 이때 지켜준 자리가 바로 이 변곡점, 이 둥그렇게 생긴 지점이 되죠. 이 자리를 3월 9일도 지켜줬고 3월 10일도 지켜줬고 이렇게 11일도 지켜줬으니까 우리 이 밑으로 안 가면 안 돼. 아무도 잘 지켜준 거죠. 또 이 자리는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월봉 5개월선이기도 해요. 자, 월봉 5개월선을 디디면 돌아나가는 확률이 되게 많은데 자, 일봉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매수해 놓으면 이렇게 한번 그 급상승 했던 종목도 이슈와 함께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어서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신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전저점 이탈하면 이런 손절 계획을 갖고 진행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이제 경농인데요. 사실 경농이 조금 더 조비보다는 좀 패턴이 안정적이에요. 월봉에서 차트 방향은 비슷한데 5개월 선을 지킨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였죠. 난 5개월 선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질 거야. 5개월 선이라는 게 이제 5개월 동안 평균 가격이죠. 선으로 그랬다 생각하면 편한데 사실 주봉 5주선은 이제 저저번 주에 탈출해놨는데 저번 주에 또 10선 딛고 다시 이 5주선 위에 살짝 받쳐는 놨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날이 언제냐면 1월 14일 날 급등을 시연해놓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조용하다가 요즘 평균 거래량이 저 1월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달 작년보다는 어쨌거나 올해가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 있고 대량 거래가 순간 탁탁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상승을 보여주죠. 끼가 있죠. 근데 저점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1선에 바짝 붙여놨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21선 회복해주고 안착만 잘 해주면 자 분할 매수도 좀 꾸준히 모아놓으면 한두 번 좀 세게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이날이 2월 26일에 속한 주에 저 꼬리 맞고 떨어진 자리가 결국 매물대죠. 9월 4일 날 형성된 이때 슈팅 나온 가격이 이때도 14%니까 여기서 지금 지금 저점까지 가격이 한 7, 8%, 10% 차이 나네. 그 차이가 나니까 저 자리까지만 가도 20% 이상 거뜬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자리 돌파해주면 자, 더 큰 상승이 예상되죠. 왜냐하면 그 위로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죠. 이게 월봉에서 저점이 낮을 때의 위력이에요. 월봉의 저점이 높을 때는 불안하지만 이렇게 월봉의 이점이 낮거나 돌아나간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급상승이 나오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월봉 저점에 섰을 때는 시간이 조금 괴롭히고 지루한 맛은 있어도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자, 꽤 크게 마진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종목이 이제 철강 관련주인데요. 사실 이제 건설이나 건설기계 관련주도 제가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런 건설 관련주가 움직이면 자, 철강 관련주가 움직이죠.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상향할 것 같아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철강 가격 상승이 있고 또 화학 철강 등 경기 민감주가 1분기 실적에도 급반등해 있고 자, 철강 가격 강세. 자, 그러고 이제 이런 철강 업계의 가격 인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철강 업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조심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문배철강, 한일철강, 삼열철강 이 세 개를 보고 있는데 물론 다른 철강주들도 많죠. 혹시 이제 본인이 다른 철강주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면 다른 철강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이 철강주 이 스몰캡 중에는 이 세 종목이 그래도 조금 핫하게 빨리 움직여요. 자, 문배철강이 차트인데 벌써 한번 세게 움직였죠. 이 친구가 예전에 거래량이 거의 조용했었어요. 항상 제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실려오고 들어있어야 이 친구들이 순간 또 수익을 빨리 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월봉이 더 높은 데 쫓아가서라는 게 아니고 자, 조정권에 잘 눌림목에 사놓으면 좋은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20년도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상한가 시황과 함께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상한가고 이 상한가를 토해낸 저 부분을 올라간 거의 반 정도 다 토해냈죠. 너무하죠. 못 파는 사람 어떡하라고.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추세는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자, 월봉에서 확인할 수 있죠. 추세가 잘 유지돼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절대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요. 20년도 5월달부터 20년도 11월까지 이렇게 굉장히 긴 박스권에 있어서 지루했지만
자, 언제 튀나가기 시작했냐면 20년도 12월 달에 쫙 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1월 달에 꼬리 달고 조정. 그러고 1월 달에 나 이 자리, 2월 달에 나 이 자리 죽어도 못 깨. 라고 해줬고, 자, 3월 달에 근데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중요한 자리를 뚫어놨어요. 문배철강은. 역사 속의 가격이라는 게 제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자, 우리 이 밑으로 안 갈 거야. 나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 그러면서 18년도 9월 달에 이렇게 형성된 이 중요한 변곡점 자리를 뚫어놨는데 지금 안착하고 있죠. 물론 이 자리 밑으로 깨지면 다섯 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5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5개월 선까지 가격이 3,375원이고 이 자리도 깨면 10개월 선까지 밀려요. 그래서 이걸 다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으려면 이렇게 변곡점을 거놓고 3,600원대를 이탈했을 때 일자 경계권, 간단하게 얘기하면 3월 달에 최고 저가가 3,590원이에요. 그러니까 3,600원대를 이탈하면 약간 경계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수선을 잘 지키고 들어나가고 있죠. 저 오수선을 강하게 잘 지켜주면 주면 지금 오수선이 10선 타고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간 정배열 초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 전고점인 4,500원까지는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 추세가 상향을 유지하는 과정에 저번 주에 5일선 잘 지켜졌고 이번 달에도 5일선을 잘 지켜줬고 이 긴 꼬리 음봉들이 자꾸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우회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는 거죠. 월봉에서 이날 18년도 5월달부터 이때 매물대가 좀 만만찮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만 다 소화해주면 마지막 최종 목표가인 5,900원대까지 이렇게 보이는 게 자 문배철강입니다. 이 문배철강의 월봉 입치가 좀 겁나면 조금 월봉 입치가 좀 낮은 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아직 변곡점까지 도달하지 않은 종목이 있죠. 자, 이렇게 2,600원대에 조금 매물대가 있는 17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월봉 5개월선, 즉 5개월간의 평균가를 선으로 그려놨다 생각 편한데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맞고 떨어지는 게 이 한일철강이에요. 고점이 2,600원대인데 자, 어차피 15% 정도 수익률이 하더라도 바로 나온다면 괜찮겠죠. 예전이 아까 말씀 역사 속의 가격이라는 이 자리를 지금 철강주들이 다 뚫어놓고 있어요. 19년도 8월 달에 형성된 변곡점인데, 자, 우리 이 자리 이제 안 갈 거야. 당분간은. 그러면서 돌파. 이번 달에 안착해주고 돌아나가고 있죠. 따라서 이 밑으로만 떨어지면 않으면 되고요. 주봉에서 역시 저번 주에 오수선을 잘 지키고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오수선까지 한 번 더 이제 음봉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양봉 추세만 잘 유지해주면, 자, 큰 상승이 한번 예상되고요. 일봉에서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들이 보시게 되면, 자, 눈으로 띄죠.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들이 뭔가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 있고 중간중간에 매집봉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가 이날 한번 크게 17%까지 달렸다가 꼬리 쭉 달고 음봉에 달았는데 이렇게 떨어졌으면 쭉 떨어지지 않고 21선을 잘 지키고 1, 2, 3 바닥 들고 돌아나가고 있죠. 그래서 5일선 근처에 잘 매수해주면 자 좋은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삼연철강을 보면 사실 삼연철강의 월봉의 위치가 스윙으로 들어가기 딱 좋은 위치인데 자 물론 이번 달에 이제 굉장히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긴 하죠. 이 친구도 원체 꼬리를 잘 다는 꼬리맨이에요. 저 꼬리 다는 위치가 이 18년도 9월 달에 형성된 이 변곡점 이 근처인데 이 근처 가격이 5,700원쯤 돼요. 자 5,700원이면 그래도 상한가까지는 못 가도 어쨌거나 24%의 수익률이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자 이렇게 꼬리 달고 있어도 지켜줄 자리는 이렇게 60일선, 60개월 선 이런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60개월 선 위에 있죠. 자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주봉에서도 이렇게 엄청 조용하다가 다른 종목보다도 훨씬 더 눈에 띌 정도로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 있고 두 번 정도의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죠. 물론 이때 거래량 긴 음봉이라 걱정은 되지만 이렇게 긴 음봉 속에서도 추가로 밀리지 않고 오수선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정배열의 시작, 즉 이제 이격이 모인 상태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이제 주식이 상승하면 이격이 벌어지겠죠. 그렇듯이 오주선을 잘 지키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그러니까 황금일선은 21선 이탈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5일선 변곡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요 근처에서 분할로 차근차근 매수해 놓고 계획을 잡을 때 난 21선 깨면 손절할 거야 하고 이런 계획만 갖고 있으면 추가로 급등을 한번 해서 5,400~500원대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에 놨어놨지만 이 동국제강을 제가 몇수 매도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참 마음에 드는 친구예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아주 강력한 좀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이때 보시면 17년도 9월 달에 형성된 10,000원부터 12,000원 사이인데 이 자리 매물대 때문에
익절 처리하고 나오긴 했는데 120개월선만 잘 뚫어주면 이 자리,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나오면 자 이전 고점까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월봉에서 매물대의 부담이 있어서 단기로 그냥 바로 들어가긴 조금 그래서 일단 관중에서 빼놓긴 했는데, 순간 한번 급등하면 그래도 전고점인 15,000원대 30%에서 한번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에 넣어놓고 5일선 기준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좀 도전해봐도 자 괜찮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세 종목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대장주들이 더 잘 가는 경우도 많죠. 선익 시스템이 이제 대장주로 자리 잡았는데 조정받고 있고, 또 한빛소프트 뭐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대장주, 부대장주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선익 시스템도 마음에는 드는데 월봉에서 이 최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저 고점까지만 가도 수익률은 꽤 나오긴 하는데 상한가 정도 넘어야 저 자리에 가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높은 부담이 있어서 못 들어갔지만, 혹시나 일봉에서 단기 속도가 빠르다거나 손이 빠르신 분들은 11선 이탈하지 않는 한, 또는 전저점 3월 11일 날 형성된 저가인 15,9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게 눌림목이라고 판단이 들면 자 이때 들어가서 홀딩하면 또 한번 좋은 이제 몇 프로, 한 10%, 15%에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제대로 슈팅이 나오면 대장주기 때문에 이전 고점이 23,000원대 상한가보다 높기 때문에 손만 빠르고 장중에 대응만 가능하신 분이라면 자 선익 시스템도 가능해 보이고요. 한빛소프트가 사실 선익 시스템보다는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마지막 목표가를 10,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격에 더블 정도 되죠. 하지만 중간에 이제 변동폭은 세겠죠. 이 첫 번째 뚫어져야 될 자리가 16년도 10월달에 형성된 6,500원짜리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좀 강하게 뚫어주면 좋겠는데 이번 달에 맞고 일단 꼬리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에 저 자리를 뚫고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중길 추세하게 확진되는 주봉이 5선까지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삼기에는 너무 큰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단 대량 거래는 터졌어요.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대량 거래 싫은 거죠.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일봉에서 두시면 이제 눌림목에서 사시는 게 좋은데, 이 주식하고 그 선익 시스템을 보면 자 선익 시스템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올라와 있다고 주정보다 한 번 더 날라갔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빛소프트가 이제 한 번 더 날아갈 수 있는 이제 자리에 오긴 했는데, 이 선익 시스템의 역사를 보면 자 요렇게 5일선을 회복해주는 이런 날, 그러니까 3월 1일 날 이런 날 바로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5일선이. 따라서 이 친구도 주식은 아무리 높은 자리도 위험하지 않게 사는 방법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 이 주식을 타이트하게 산다고 봤을 때, 자, 시초가에 많이 너무 높이 뜨지만 않으면 난 5일선 근처에 살 거야. 또는 이렇게 예전에 저가, 3월 10일에 저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 이 근처까지 분할 매수할 거야 해서 매수는 꼭 기다리면 자, 슈팅이 나올 수 있긴 하죠.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3월 1일 날 상한가, 그리고 이때도 25%또 26% 순간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짧은 조정 갖다 또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라도 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빼놓긴 했는데, 빠른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좀 가능할 것도 같아요. 이거랑 비슷한 게 또 엔게임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뭐라고 하냐면 좀 저가의 매력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월봉에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싸게 사는 맛은 없지만 빠른 대응이나 또는 예전에 이제 갖고 있었던 보유자분들의 권한인 거죠. 자, 그렇지만 빠른 대응 하시는 분은 저 같은 경우도 이날 이 전날 매수해서 이거를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 변곡점 때문에 그렇죠. 차익 실현 해놓은 주식인데 어쨌거나 예전 저점까지 또 밀리고 잘 돌아 나가면 이것저것 또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깨면 자 손절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엔게임이나 선익 시스템 같은 거는 흔히 추치는 안 하지만 일단 관중에는 넣어놓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조금 손이 좀 빨라야 돼요. 장중에 똑같이 계속 볼 수 있는 분들, 이런 대장주 강한 종목들 매수 매도 잘하시면 잘하시기 때문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렌텍, 에이톤, 미톤을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에이톤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 전날 아침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에이톤이 이날 얼마까지 갔냐면 9.71%까지 갔는데 자 월봉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이 매물대를 빨빨이 시켜놨어요. 자, 나 이 밑으로 죽어도 못 가는데 좀 아쉬운 게 웨이트형 같은 게 좀 고민했던 게 이것까지는 좋은데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돼요. 물론 지금 3월 중순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봐야 되지만
이때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없으면 뚫고 안착 못하고 떨어져요. 근데 지금도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아서 걱정인데, 일봉에서 보면 어쨌거나 예전보다 평균 거래량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봉에서는 중요한 자리 하나 뚫어줬어요. 종가상으로는 3월 9일 날 형성된 이 5일선 5,870원인데 딱 이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월요일 날, 내일 같은 날 이 위에서 출발해서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만들 수 있으면 나 이 밑으로 안 갈 거야. 난 전날 9% 나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안 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추세도 역시 가장 강력한 매물대이니 주봉의 쌍봉에 막혀 있는 거죠. 이 자리 뚫기가 조금 뻐거울 수가 있어요.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서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톤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벌써 목표가인 9%를 찍고 와서 만약에 5주선까지 밀려준다면 자 5선 근처에서 매수, 일봉에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이렇게 21선까지 밀릴 거예요. 21선 따라 올라가 있더라면 21선 잘 지키고 돌아가는 게 3월 11일처럼 이럴 때 좀 싸게 사는 이런 전략도 자 괜찮아 보입니다. 이렌텍이 생각보다 잘 안 움직이는데 이렌텍을 보시면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죠. 월봉으로. 그래서 5개월 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상 최고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14,500원. 자, 이때까지만 가도 상한가죠. 5개월 선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추세가 장기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주봉에서 5주선을 완벽하게 장악해 줬으면 좋겠지만 저번 주에 5주선을 완벽하게 장악해 주지 못해서 이렇게 20주선이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주선까지 밀렸다가 할 수도 있고 다음 주 회복해 줄 수도 있어요. 이거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 건데 아직 21선 밑에 있지만 이 친구는 21선 돌파하고 안착할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1선 안착을 하면 일단 1차 목표가를 9,100원대 잡고, 왜냐면 2월 3일도 못 들었고 2월 18일도 못 들었고 2월 20일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 한번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저를 강하게 뚫어주면 엄청 좋겠지만 맞고 떨어지면 당연히 2차 액션을 하는 게 좋고요. 이 자리를 뚫어줬다. 그럼 다음날 이 자리만 지켜주면 자, 두 번째 2차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런 주식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있지만 이렇게 5개 정도가 지금 강하고요. 칩스앤미디어라든가 또 많죠. 칩스앤미디어도 있고 역시 강했죠. 이 칩스앤미디어도 보시면 월봉의 사상 최고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넣고 있고요. YJM 게임즈도 있는데 이 친구 월봉에서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보면 왼바닥, 두바닥, 그리고 이제 월봉에서 막 뛰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수선을 회복 못해줬기 때문에 좀 찝찝하긴 한데 다음 주에 갭으로 조금 뛰어서 5선에서만 출발해주면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괜찮고, 못 들어주면 자 다시 한번 일봉에서 이렇게 이제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선 위에 올라타서 돌파 안착해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월요일에도 21선 위에 딱 올라서 상승을 하면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재무가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관종이 안 넣어놓긴 했는데 현금마가 튼튼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야. 이 친구 저번에도 참 봤는데 재무는 좋은데 참 그게 안 된다고 그랬군요. 제가 어쨌거나 21선 위에서만 잘 가주면 자 괜찮을 것 같아서 YJ 게임즈도 한번 담아볼게요. 일단 제가 매수하진 않을 거지만 자 이렇게 담아놓고, 메타버스 관련된 저 정도까지는 조금 관심 갖고 자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기계 관련주 중에 대창단조하고 두산파켓을 볼 것이에요. 대창단조를 보면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물론 지수가 좋을 때 조금 기운봉 떨어진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친구는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상승을 잘했던 자 이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60일선 상당히 잘 지키고 있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조정 받았죠. 이 5개월선 최초에 따른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5개월선 잘 돌파하다 깼을 때 주봉에서 5주선을 분명히 이탈했겠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근데 저번 주에 이 20주선 위에 깔끔하게 올려놨어요.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그래서 월봉에서 이렇게 10개월선까지 도달간 조정 받고 올라간 종목이라 다시 한번 상승이 예상되는데 목표가가 일단은 8,500원? 이 정도까지 갔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20선을 돌파해놓고 매물대에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돌파가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점은 이제 일봉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봉에서 이 60일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게 좋겠죠. 자 60일선만 깨지 않으면
나는 매수를 하겠다 해서 60일선 기준으로 이 대창단도 매수해서 자 최고점인 8,500원대를 목표가로 삼고 일단 한두 번 좀 매수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 전고점 위험하냐면 저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우리만 파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전고점을 기준으로 파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그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자가 강하게 들어오면 이 자리를 뚫어주지만 이 자리를 뚫어줄 만한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뚫기 힘들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고 항상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마무시한 거래량 이걸 뚫었다. 난 그대로 상한가로 직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저 자리를 기준으로 좀 대창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60일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부산 밖에서 볼 건데요. 조금 더 좀 사기 전에 이렇게 5%대 올라가서 좀 밀려줬으면 좋겠는데 월봉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매물대 근처에 있어요. 이 친구 사실 목표가를 짧게 잡고 자 여기서 22%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먹을 폭이 좀 많이 폭이 작아졌죠. 전고점이 37,000원이니까 한 4,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침 영상 찍어드렸을 때 12일 날 이때가 좀 20원 딛고 돌아올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이때를 놓쳤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단 관중에서 빼놓고요. 물론 빼놨는데 바로 상한가로 가고 날아가는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맞고 떨어질 저항자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투자마켓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현설기계 볼 건데요. 이 현설기계는 벌써 핫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21% 가다 밀리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월봉에서 위치가 높질 않아요. 월봉에서 위치가. 이 친구 최종 목표가가 한 9만원대 너무 높게 잡았네. 여기서까지 보이는데, 아마 한 번은 이 19년도 3월달, 이걸 맞고 이제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걸 거놓고 이제 딱 이 자리 맞고 떨어졌죠. 자, 저 자리 돌파 여부에 따라서 9만원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이제 결정이 돼요. 주봉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 돌파가 대량 거래가 빵 터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봉상 이 위에서 출발해서 더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린 모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올라가다 조정받으면서 5일선 근처라든가 5일선이나 10일선 근처까지 밀려서 조정받을 때 새로운 저점이 형성되고 조정권에 눌림목 줄 때 그때 한번 매수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건설주들 같은 경우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건설주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데 원체 그동안 한 번도 5개월선을 깨지 않는 즉 추세를 잘 유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두 번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조정권 잘 들어올 때, 자, 그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 상태로 날아가면 방법은 없지만 그때는 아, 내게 아니구나 하고 빨빨해지는 게 좋아요. 물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장중에 손이 빠르거나 손절, 대응이 빠르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힘들겠죠. 빠른 대응이 이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충분히 눌림목 줄 때까지 관중에 넣었다가 자 기다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가상화폐 관련주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대단하죠. 자 비트코인 사상 첫 7천만 원을 돌파했고요. 비트코인 끊임없는 고가 경신 7,100만 원대도 넘겼습니다. 이렇게 6만 달러 돌파 사상 최고 경신. 자 비트코인이 굉장히 핫한데 이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 위지트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비덴트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썸 최대주주죠. 오늘 벌써 이제 꽤 상승을 했는데 월봉에서 이게 봤을 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 친구의 일단 목표가가 16,0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16,000원대면은 상한가보다는 조금 안 돼도 꽤 그래도 수익률이 되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요새 계속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핫하게 되는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저번 주에 형성된 종가, 종가가 얼마냐면 13,850원이에요. 이게 딱 저번 주에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13,850원에서 출발하면 최소 13,850원이 깨지 않는 게 좋고 1차적으로 저점인 12,700원대 이 자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전에 제가 이거 깨지 않아야 될 자리 12,000원대를 잡았거든요. 1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왜냐하면 주봉에서 조금 빠이빠이 시켜놓은 가격대가 있어요. 이때가 19년도 11월 29일 날 형성된 변곡점인데 나 이 밑으로 못 가. 이제 안 갈 거야 하고서 깔끔하게 저번 주에 뚫어놨기 때문에 다시 밀리더라도 12,000원대는 어떤 일 있어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손절 라인도 12,000원대 잡아주는 게 좀 중요해요. 일단은 가깝게는 진짜 급등하고 잘 올라가는 주식은
장기 추세에서도 월봉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지만 일단 단기에서도 일봉에서 5일선을 잘 이탈하지 않아요. 자, 이때 보시면 작년 11월 16일 날 이렇게 5일선 잘 타고 올라가죠. 자, 그렇듯이 진짜 급등한 주식은 5일선 이탈하지 않는데 3일 정도 옆으로 가고 내일 같은 날 만약에 5일선까지 꼬리다가 살짝 밀려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손절. 역시나 이렇게 핫하고 급하게 올라간 주식은 장중에 좀 대응이 빠르신 분들이 좋겠죠. 이 비델트 관심 가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월봉 5개월선 밑에 벌써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야 수익 관점에서 차근차근 이제 언제 수익 실현할까 하고 지켜보면 되지만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이런 데 매수하신 분이 아니라면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자, 위지트도 마찬가지로 비덴트만큼 핫하지 못한데 이렇게 20일간 잘 지켜주고 3일째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일단 한번 이렇게 최고가를 찍고 왔죠. 예전에 그 가장 강력한 이 위험 신호가 되는 예전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다가 5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주봉에서 이제 최초로 5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잘 유지할 확률이 있어요. 2주간 조정 잘 받았죠. 조정 후에 당연히 상승이니까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종가상 5일선과 20일선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꾸준히 좀 모아가면 자, 큰 상승이 한번 예상이 되는 종목이죠. 물론 이렇게 갭 띄어서 상한가 가려면 방법은 없고요. 이 음봉 3일 떨어지는 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았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쫓아가면서 사면 좀 위험하니까 나중에 크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5일선 잘 지켜줄 때 이때 다시 한번 2차 매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 투자를 보면 월봉에서 위치가 이제 막 정고점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3, 4개월간 맞고 떨어진 다리가 18년도 4월 달에 형성된 매물대죠. 이렇게 변곡점이 이렇게 지겨워요. 왜냐하면 이 변곡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주식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이 자리를 계속 돌파 시도하려다가 다시 이번 달에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뚫고 나가려고 할 때 우리 기술타가 좋은 거는 자, 월봉에서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봉에서 이렇게 양봉이 뜨면서 5주선을 이렇게 장악해줬죠. 그러면서 일봉에서 21선을 단단히 지키고 있어요. 즉 21선이나 예전 저점을 기준으로 이 저가가 4,760원쯤 되는데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난 4,700원만 이탈하지만 매수할 거야. 잘 매수해 놓으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런 위치에 있죠. 업비트를 운영하지 두나무에 지분 있는 걸로 이시면서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테마를 엮여 있는데 어차피 테마주는 큰 이유 없어요. 올라갈 때는 이래저래 엮어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가만히 잘 내비두면 예전 고점인 한 만원대? 지금 더블 가격 되겠죠? 이 정도까지 한번 크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는데 일단 가야 할 길은 좀 험난해요. 여기 11월 달하고 이렇게 1월 달 여기 형성된 고점과 매물대들이 있어가지고 이때 가격이 한 6,500원쯤 돼. 사실 6,500원 가도 금요일 종가 상한가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이 자리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조정은 오고 그럴 때 될 것 같은데 내일 같은 날 만약에 급상승이 딱 붙어버리면 잡을 방법 없으니까 내비두고 2, 3일 조정 들어올 때 2차 매수권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SBI 인베스트먼트도 관련주죠. 월봉에서 이 친구는 조금 이제 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 높은 위치에 있긴 한데 자, 이 친구가 좋은 거는 역시나 한참 동안 못 들었던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18년도 4월 달에 형성된 자리인데 우리 이 자리 밑으로 이제 안 갈 거야. 그래서 이번 달 저점을 여기 딱 찍었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주간 조정받고 다시 돌아나가는 이 조정 후에 돌아나가는 패턴이 상당히 좋아요. 조정 중에서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일봉에서 중요한 자리 하나를 지켜줬는데 일봉에서도 자, 5일 이동 평균선, 즉 5일 동안의 가격을 이 선으로 그려놓은 5일 동안 평균 가격을 5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갔다 툭 떨어지면서 중요한 매물대가 하나 형성이 됐는데 이걸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리를 자, 이렇게 잘 그려놓으면 우리 이 자리 밑으로 안 내려갈 거야 하고서 잘 지켜줬죠. 3월 12일 날.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이 자리만 잘 지켜줘서 돌아 나가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이 네 종목 중에 어떤 건 뛰나가고 어떤 건 안 뛰나가는 게 있다면 그 중에 안 뛰나가고 이렇게 잘 지키고 돌아 나가는 것 중에 매수하면 좋아 보이고요. 물론 저런 이슈나 테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손절 라인, 난 어디를 깨면 손절할 거야 라고 난 어떻게 하면 어디까지 먹고 나올 거야 라는 본인만의 철저한 계획과 대응법을 가지고 자, 실천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외에도 그 마켓 권리 관련주하고 또 쿠팡 관련주 등 여러 가지 또 시장에서 좀 살펴봐야 될 종목들은 제가 주말에 어제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이
이렇게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